시장에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부재인 상태거든요. 뭐 미국의 시장은 아직 힘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시장에서 그게 제일 나쁜 시그널이에요. 우리 시장이 이제 장마에 들어왔는데 그럼 장마라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비 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시장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요즘 이제 조정이 온 건가 아니면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건가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뭐 오르고 내리고 뭐 반복해서 그랬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일본 기준으로 이제 찬찬히 보시면 네. 우리 이제 오늘 녹화일 기준 어제까지 한 13일을 사실 중간에 뭐 반등도 있었지만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그 기간과 똑같이 환율 그래프도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여실히 증명됐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서 환율 그리고 그거에서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러분 아시지만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에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부재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낙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면서 조금 앓고 그냥 이걸 빠져나가면 좋겠다는 설과 아니다. 아직 안 와서 그렇지 오면 큰 게 온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할 거다 하는 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시장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럼 수급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네. 사실 개인 있고 기관이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수급을 책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날은 반드시 반등 내지는 플러스가 났어요. 근데 그 외국인 그러니까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이 팔았다. 그런 날은 오히려 장에 힘을 못 써요. 네. 그런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근데 이제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네. 우리 시장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젯밤에 뉴욕 시장 올랐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냥 우리가 편하게 시장을 그동안에 임했었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거를 최근에 2주 동안 우리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약간씩. 네. 이거 뭐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커플링이야? 뭐 뉴욕 시장 좋았다며. 근데 왜 여기서 외국인은 왜 파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복잡하게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뭐 경기 침체의 강도나 깊이나 이런 걸 우리가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제 시장을 놓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니까 첫 번째는 또 그거, 두 번째는 그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환율.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대체 투자 대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이머징 마켓에서 어디 딴 데 갈 때 딴 데가 더 매력적인 데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주시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속소 이렇게 호재성 이야기들도 좀 들리잖아요. 네.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강하다. 근데 이제 뭐 파월이 또 그걸 상쇄하는 뭐 금리 인상을 2번 연속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 경제는 우리랑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코로나 팬데믹도 같이 겪었고 뭐 같이 이제 뭐 엔데믹이 갖고 막 이러니까 뭐가 달라진다고 자꾸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주요한 미래 산업의 중요한 거를 전부 끌어들였잖아요. 네. 전부 끌어들여 놓은 상태고 미국의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거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 안 낸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강도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는 게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5천 몇백 명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보면 미국 투자자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 그럼 어때? 물가보다 임금이 더 빨리 오르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파월 의장 얘기대로 길어지면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용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좋을 수 있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하고 뭐 다 같이 하시겠지만 한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면서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좋아져서 막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좋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그래도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좀 이제 따져볼 것들은 있고 이제 뭐 타임 레그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경기 침체는 후행적으로 이제 온다. 과거에도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다음에 유럽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중국은 이제 우리보다 더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고 이제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시장이 막 움직이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자넷 옐렌이 중국도 방문하잖아요. 네. 블링컨 이후로.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만에 중국에 가서 뭐 서로 뭐 독재자니 어쩌니 말로는 그러지만 뭐가 사전에 서로 뭐 의견에 합점이 없으면 그거 방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미국도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골치가 아파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네, 미국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적당히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아주 시진핑 주석이 호기롭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우리의 진가를 보여줘 굴기 어쩌고 탁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경제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돈으로 해서 부동산 막 올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굉장히 당혹스럽죠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도 뭔가 미국하고 뭔가를 지금 되찾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서로 싫지만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위안화가 어제 7.23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예. 상당히 빠졌죠. 예, 그 얘기는 위안화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야, 중국 조금 분위기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중국 가면 환차 먹고 시세 차익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누렸던 중국이랑 세게 부딪히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우리로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환차도 먹고 차익도 먹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대체적인 그런 게 나타나면 그러면 뭐 이제 부채한도 협상 늘어났고 그랬으니까 미국 국채 팔아야 될 텐데 아니 중국이 고객인데 자넷 옐렌 의장 장관 가야죠. 그러니까 좀 사주시오. 예, 뭐 이제 굉장히 이거는 사주세요 뭐 이렇게 파는 사람 애걸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없이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미국의 시장은 아직 힘이 살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리고 시장의 성격도 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것도 가끔씩 외국인이 와서 사주지 않으면 힘을 못 그렇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그 후에 뭐 다시 슈퍼 사이클이 5년 만에 하면서 상승했던 조선, 엔터테인먼트까지 이게 뭐 산업에 넣어줄 수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이것들이 다 지금 힘을 못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주도주가 힘을 못 쓰는 시장이 됐고 그렇죠. 미국 시장 되게 심플해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보면 돼요. 얘 올랐어 떨어졌어.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아직도 끌고 가는 그 주도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격상 우리 시장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예,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요즘 그 낮은 사양의 어떤 반도체도 그 뭐죠, 수출하는 거 금지한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요새 가격 조정 그렇죠.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도 가끔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뒤에 뭔가를 얻기 위한 협상용으로 네. 이렇게 분위기를 살벌하게 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아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국무장관이 다녀온 지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독재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를 잡은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잡아서 니네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을걸? 이런 거가 이제 잡힌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미국이야 중국에 대해서 꽃놀이패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툭 던지고 거기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근데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중국에 못 팔면 심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는 다른 거를 옆에 놓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중요한 거 다 끌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와서 오늘 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았다.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 얘네가 연초부터 얼마나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재밌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누가 정해요? 시장이 정해요. 근데 그 발표되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높다. 그래서 장 끝나고 발표되니까 끝나고 나서 뭐 탁 튀어서 3% 이상 올랐다가 조금 이제 쿨다운 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는 건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만 다오, 이슈만 다오 하는 거죠. 그러면 파월 의장이 예를 들어서 뭐 발언에 대해서 2번 연속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를 어떻게 할까? 다시 재고할까?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멈칫했다가 또 무슨 재료가 나오면 계속 밀어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위험하다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은 좀 살아있다. 그런 게.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미국 시장이 좀 살아 있어야 좀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더라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심리 지지선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 좋다는 거는 그 이틀 전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했잖아요. 하루에 130만 계약씩 쌓여요. 일평균 콜 옵션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옵션들이 막 먼저 사태가 한번 벌어졌던 지방은행 것까지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의 참여자들은 계속 오르는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가자.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언제 꺾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마지막 상투 잡는 사람 얘기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의 분위기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세게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그랬을 때 과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밤사이에 뉴욕 시장 좋으면 그 다음날 우리 시장에서 반드시 사준다는 공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미국은 이미 뭐 금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당금질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내성이 좀 생겼어요. 네.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잖아요. 아, 2번 더 올린다며. 25bp씩. 그러니까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랑 금리 차가 1.75%포인트는 별거 아니다고 하는 총재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더 늘어나면 조금 심각해요.
더 늘어나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게 이렇게 났을 때 외국인들이 뭐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사야 되느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에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는 두 개 회사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회사의 후방 산업에 이렇게 딸린 이제 뭐 소부장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왜 그렇게 사줘야 되냐는 생각도 이제는 같이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그 글로벌 분위기가 요즘 일본도 지금 최고치를 막 뚫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미국도 좀 그렇게 강한 모습.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글로벌리 좀 이게 올라와주는 분위기.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뭐 맨날 저평가 그러는데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해보지만 또 시장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란 이제 말이에요. 이런 거죠. 시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을 볼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우리 시장에 상당한 수급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매력적이냐를 따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국 시장에 들어갔다 나와 일본 시장에 들어갔다 나와 어디를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그러니까 나을까? 근데 이제 일본 시장은 뭐 이머징 마켓은 아니지만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찾을 거란 말입니다. 한국, 대만, 중국 뭐 이렇게 놓고 어딜 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과연 우리가 매력적일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미국 시장이 올랐건 떨어졌건 간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요새 SK 하이닉스 돌아가면서 계속 사잖아요. 그렇죠. 전체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 어제까지 2주 동안에만 1조 4천억 가까이 팔았거든요. 순매도를 코스피에서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순매도만 외국인이 그랬는데 반도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만 몇천 원, 7만 원 초반대에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는 반드시 먹을 수 있다라고 외국인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게 가능한 거고 나머지들은 글쎄 자꾸 저쪽 시장이 더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 좀 정신은 좀 차리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은 좋아요. 뭐 또 그 연준에서 23개 은행인가요? 스트레스 테스트 침체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긴 진짜 축제가 벌어진 거 부럽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슨 뭐 갑자기 뭐 이제 무역 수지가 막 다시 뭐 옛날로 돌아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내고 그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이제는 조금 신경 써서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주도주들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과 이제 지금 주도주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게 제일 나쁜 시그널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에 갔던 애들은 세워놓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이슈로 순환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야, 뭘 살까 막 이러고 다닐 때는 얘기가 다르지만 제한적 유동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선도주라고 했던 선도주가 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도주에 물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반 투자가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머지 중소형주가 이슈로 순환될 때 글로 가담하는 게 힘들어져요. 점점 이슈가 진행되면 순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 자꾸 늦게 들어가니까 그런 순환에도 조금씩 또 전부 물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 체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한 3주 전에 일어났었죠. 메인 주식들, 그러니까 메가캡이 딱 가다가 멈칫하니까 러셀 일정 같은 것들이 획 돌아서 한번 이렇게 오고 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중소형주가 이슈 순환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시장 안에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제일 문제는 반도체는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
AI 난리치는 바람에 거기랑 이제 연관 있고 이제 뭐 세계적인 메이커 분명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쪽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택적으로 사주고 있으니까 살아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사는 거 멈추면 그냥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또 외국인까지 이제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테슬라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반짝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많이 꺾여 있어요. 굉장히 강할 때보다. 그래서 그때 언젠가 막 뭐 기관에서 밸류에이션보다 2차 전지 너무 높다.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니 애써서 뭐 가는 주식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선도주가 서면 시장이 죽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 그렇지. 자동차 그렇지. 그다음에 조선도 그냥 뭐 슈퍼사이클에 왔네 안 왔네 이러면서 꽤 올랐잖아요. 그렇죠. 꽤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게 못 나가고 그것도 좀 흔들거리고 또 대표적인 이슈냐 산업이냐의 중간 선상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전부 멈칫멈칫거리면서 지금 이제 그런 기간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시장은 제일 그 걱정스럽게 보는 시그널이 주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두 종목만 보잖아요. 엔비디아 올랐어? 테슬라 올랐어? 그렇지. 오케이.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게 막 파급 효과를 주면서 쫙 하면서 움직이니까 그게 쓰면 조금 이제 숨고르게 했다가 또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게 없다는 거가 이제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수급은 외국인들이 틀어지면서 개별 종목을 하니까 보유 종목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해야 돼요. 보유 종목이 갈 수 있냐 수급상으로. 그래서 내가 보유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얘가 수급이 깨져서 이제 힘들다. 그럼 놔야 돼요. 그게 계속 거기에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이러는 것보다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수급을 보면 수급이 아직 탄탄하다. 그래서 이건 더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의 바로미터로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를 보셔라 이제 이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게 살아 있다. 그러면 그냥 더 버티는 거죠. 더 이따 팔자. 서둘러 팔고 더 올라가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보유 종목당 수급을 체크하면서 전체 시장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어떤 이 뭐랄까 조금씩이라도 반등하는 모습, 요거를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좀 시장을 끌고 가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 둘만 움직이면 지수는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단에서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서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파생을 잘해죠. 파생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파생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싸늘해도 두 개가 오르면 지수가 상당히 버텨주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추세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오늘쯤이면 오늘 지금 우리 방송하는 동안 얼마 오르는지 모르지만 뭐 몇백 원 올랐다면 그러면 이제 추세에서 직전 고점을 뚫은 거거든요. 직전 고점을 뚫으면서 10일 이평이 약간 위쪽으로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다시 어떻게 돼서 이제 빠진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고 이거는 기다릴 수가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에 의한 삼성전자 매수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간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체 시장은 지지부진한 이 시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네. 여기에 수급이 살아있느냐. 근데 이 수급이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가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냐, 기관이 사주고 있냐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외국인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비록 기관이건 개인이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수급상 수요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느냐. 그러면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냐? 하락하지 않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잘 보시라는 얘기는 10일 이동평균선이 든다는 얘기는 2주 동안 그거를 샀던 사람은 다 이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주 평균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수급이 살아있다. 그러면 아직 이 종목은 괜찮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지수가 막 흔들려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지금 뭐 비 많이 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 맞아요. 우리 시장이 이제 장마에 들어왔는데 그럼 장마라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비 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딘 안 오고 어딘 오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의 수급인데 제일 단단한 수급은 외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급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라도 강하게 수요가 오면 그래서 너무 외국인, 기관, 개인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사실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가 더 강하냐 안 강하냐만 체크하는 게 그게 우선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자신이 들고 있는 주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